자, 유형 18번 회전체 이해가 되겠습니다. 자, 구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은 모두 회전축이 되기 때문에 구의 회전축은 무수히 많다. 맞지? 자, 구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 얘도 회전 다 회전축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구의 회전축은 무지하게 많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구의 중심을 지나는 평면으로 잘랐을 때 구의 단면이 가장 크다. 자, 구의 중심을 지나는 평면으로 잘랐을 때의 단면이 가장 크다.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알았지? 그 다음에 원뿔대를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를 때 생기는 면은 모두 원이지만 크기가 다르다. 왜 그래요? 자, 요게 이제 회전축인데 그거의 수직으로 자르면은 이렇게 자르는 거니까 점점점 어때? 아래로 갈수록 커지죠. 자, 그런 얘기고. 원뿔대 역시 마찬가지로 원뿔에서 이렇게 잘라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회전축의 수직으로 자르면 점점 커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크기는 다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보면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이미 다 했던 건데, 자, 회전체를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를 때 생기는 단면은 항상 이거 조심해야 돼. 합동인 원이다. 똑같지 않거든. 자, 반례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자, 원뿔 어때? 회전체 수직으로 자를 때 어때? 면이 커지잖아, 그치? 그럼 원이긴 맞아요. 원. 합동이 아니란 말이야.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 아니다. 그러면 이건 답이야, 아니야? 답이지. 이해됐나요? 우리 옳지 않은 거니까 답이란 말이야. 됐어요? 그러니까 1번은 답인 거야. 자, 두 번째. 원뿔대로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을 자를 때 생기는 단면은 등변사들꼴이다. 자, 보세요. 원뿔대 이렇게 생겼잖아? 그럼 이제 회전축이 이거니까 그거를 포함해서 자르면 면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자, 사다리꼴. 윗면, 아랫면이 평행하니까 사다리꼴. 근데 이게 옆에 있는 요 선이 길이가 똑같아. 그러니까 등변 사다리꼴이라고 합니다. 이건 맞는 거야.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보면 회전체를 회전축으로 포함하는 평면을 자를 때 생기는 단면은 모두 합동이다. 합동인가? 그렇겠죠, 그치? 자, 왜 그러냐면 회전을 시켰어. 그럼 어쨌든 회전을 시키면은, 자, 일단 처음에 요 면을 회전을 시켰어. 그러니까 뱅글뱅글 돌잖아, 그치? 그럼 회전축을 포함해서 자르면 항상 면이 똑같겠죠. 이거는 생각해 봐야 돼. 알았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건 이제 윗면에서 봐봐. 윗면에서 회전축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럼 회전축을 포함해서 자르면 어떻게 돼? 항상 지름으로 유지가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높이는 일정하고, 그러니까 가로는 일정하고 지름으로 일정하고 높이도 이제 일정하니까 가로 세로가 일정한 직사각형이 보일 거란 말이야, 그치? 원기둥일 때는. 근데 만약에 이제 원뿔 같은 거를 좀 생각을 해보자. 원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때? 여기 지름을 밑변으로 하고, 여기 이제 오선을 뭐 옆변으로 하는 이등변 삼각형이 어디를 자르더라도 다 이제 생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쨌든 회전축을 포함해서 회전체를 자르면 그 단면은 모두 합동이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됐니? 자, 그 다음에 원기둥을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를 때 생기는 단면은 모두 합동이다. 그래. 기둥은 그런 거야. 회전축이 이렇게 있으니까 회전축의 수직인 걸로 잘랐어. 자, 원이 나오는데 원의 크기가 항상 똑같단 말이야. 밑면, 아랫면이 똑같으니까. 됐죠? 두 개의 밑면이 합동이니까 옆에 잘리는 면도 다 합동이야. 이건 맞는 얘기란 말이야. 그럼 답은 1번, 5번이 될 것 같은데 5번 한번 보자. 자, 원뿔을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를 때 생기는 단면은 정삼각형이다. 아이, 무슨 말. 정삼각형이 아니야. 이등변 삼각형은 맞지. 근데 이게 같을지 안 같을지 모르잖아, 그치? 같을 때는 정삼각형, 다를 때는 정삼각형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달라요. 이거는 아니다. 수학에선 그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답은 어떻게 돼요? 자, 1번, 5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 자, 다음 중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야. 자, 9. 회전축이 무수히 많다. 맞는 얘기. 전개도를 그릴 수가 있니? 자, 축구공 이렇게 잘라갖고 쫙 펴면 펴져? 안 펴지죠? 그릴 수 없는 거야. 이해됐나요? 그 다음에 어떤 평면으로 잘라도 그 단면은 항상 원이다. 물론 크기의 차이는 있지만 원은 맞잖아, 그치? 이해됐죠? 맞는 얘기야. 단면이 가장 클 때는 구의 중심을 지나는 평면으로 자를 때이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럼 답은 얘네. 자, 어떤 평면으로 잘라도 그 단면은 모두 합동이다. 야, 합동이 아니지. 공이 있어.
공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중심이고, 만약에 이렇게 자르면 이게 제일 큰데 이렇게 자르면 어때? 원이 작아지잖아, 그치? 그럼 이거 합동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자,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읽었던 거 구의 특징이다 라고 해가지고 헷갈리는 부분은 구의 특징으로 좀 정리해서 암기를 해야 됩니다. 넘어갈게. 자,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옳은 거 동그라미 고르는 거야. 2개. 문제 잘 읽어야 돼. 2개. 자, 원기둥과 원기둥의 회전축은, 자, 원기둥의 회전축과 모선은 항상 서로 평행이다. 자, 보자. 원기둥이 있어. 회전축이 있어. 모선은 뭐야? 모선은 요거 얘기하는 거야. 회전축과 모선은 어때? 평행인 거 맞죠? 맞습니다, 이거. 자, 두 번째. 모든 회전체는 전개도를 그릴 수가 있다. 모든 회전체? 자, 9는 그릴 수 없다 그랬잖아요. 모든이 틀렸단 말이야. 아니, 그 다음에 원뿔은 회전축의 수직인 표면으로 자를 때 생기는 단면이 이등변삼각형이다. 맞는 얘기야. 확실하지 않으면 좀 그려봐. 회전축이 있고, 쏘리. 회전축의 수직? 야, 원이잖아, 원. 이등변삼각형이 아니라 원이란 말이지. 얘도 틀렸네. 그 다음에 모든 회전체의 회전축은 한 개뿐이다. 이거 틀렸어. 왜? 이 구가 어떤 이제 반례를 준단 말이야. 회전축은 이것도 되지만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다 된단 말이야. 구는 그래. 구는 회전축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틀렸어. 그 다음에 회전체를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을 따를 때 생기는 단면은 항상 선대칭 도형이다. 맞죠? 왜 그러냐면 회전축이 있어. 그러면 회전을 시켰으니까 만약에 직사각형을 회전시키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그 단면이 어떻게 돼요? 직사각형이 되니까 이 선대칭 도형이란 말이야. 선대칭 도형. 맞지? 근데 마찬가지로 회전축에 대해서 요런 거를 이렇게 회전시키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단면, 자, 회전축을 포함해갖고 자르면 이등변삼각형이 생겨. 그럼 어쨌든 회전축에 대해서 좌우 대칭이란 말이야.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회전축이라는 선에 대한 대칭인 도형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얘는 맞게 되겠습니다. 알겠니? 옳은 거 뭐야? 1번, 5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헷갈린 부분이 있다면 정리를 해야 하겠습니다. 유형 19번. 다면체의 꼭지점 모서리 면의 개수의 관계. 이게 뭐죠? 아까 배웠던 꼭 모면하자, 피하자, 몇 학기? 2학기 때 시험, 안 좋은 시험 결과를 피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꼭 모면하자, 2학기 안 좋은 시험 결과. 이렇게. 무슨 얘기야? 잘 보란 소리예요. 알았지? 자, 꼭지점은 뭐야? V라고 한대요. vertex. 찾아봐, 그냥. 모서리는 뭐야? 엣지. 면은 뭐예요? 면은 face. 이렇게.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앞 글자만 따면은 vertex, edge, face 이렇게 돼요. 아무튼 꼭 모면하자 2학기. 얘가 오일러가 발견한 공식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781번 보면은 입체동의 꼭지점의 개수를 V, 그다음 모서리 개수를 E, 면의 개수를 F라고 했을 때, 자, 꼭 모면하자 몇 학기? 2학기. 끝난 거야, 그냥. 알았죠? 물론, 개수를 한번 세 보겠습니다. 꼭지점 몇 개야? 위에서. 하나, 둘, 셋. 쭉 내려오면서 아래에서 하나, 둘, 셋, 넷. 그럼 몇 개야? 3 더하기 4. 이렇게 되고, 빼기, 엣지는 어떻게 돼요?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중간에 내려오면서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야. 그 다음에 아래쪽에 이제 세면은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위에서부터 내려오면서 센다. 이거고, 플러스 면의 개수. 위에 하나. 중간에 몇 개입니까? 중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중간에 5개. 그 다음에 아래쪽에 하나. 이렇게. 그럼 계산을 해보면 이게 마이너스니까 없어진단 말이야. 그 다음에 3이랑 요거 없어지고. 맞죠? 4랑 이거 없어지고. 맞나요? 그럼 남는 거 뭐야? 2잖아, 그치? 그러니까 걔가 2라는 거야. 됐나요? 확인됐죠? 그래서 지금 요 꼭 노면하자 2학기가 확인되는 순간입니다. 외워, 그러니까.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림으로 만든 전개도. 뭐죠, 이거? 정팔면체야, 정팔면체. 정팔면체입니다. 자, 그러면
꼭 모면하자 2학기. 얘도 이제 2가 된다는 거야. 그치? 맞죠? 세어보세요. 알았지? 그러면 세어봐야지, 진짜. 자, 어떻게 되죠?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어주고, 아래쪽에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고, 보고. 자, 요게 뭐가 돼요? 꼭지점이니까. 하나, 4개, 하나. 하나, 4개, 하나.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엣지는 뭐예요? 모서리. 하나, 둘, 셋, 넷. 4개에다가 중간에 삥 둘러서 4개. 아래쪽에 또 하나, 둘, 셋, 넷. 4개가 있겠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면의 개수는 위쪽에 4개, 아래쪽에 4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맞죠? 그럼 일단 두 개 이게 제외하고, 여기서 이제 얘 하나 지워버리면 나머지가 뭐 나와요? 2 남죠? 그쵸? 이거는 항상 그렇다는 거야. 이해됐죠? 입체에서 항상 그렇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꼭지점의 개수가 이거, 자, 꼭 모면하자. 모서리가 뭐예요? 24. 여기 면이겠죠? 면. 몇 학기? 2학기. 방금 전에 확인했잖아. 그치?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요거 마이너스 8이 되면서 얘는 뭐가 되면 돼? 10이 되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럼 면의 개수는 몇 개냐? 10개.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자, 바람을 넣어갖고 부풀리면 이제 구와 같은 모양이 되는 어떤 다면체가 있어. 그러니까 구는 아닌데 축구공 같이 생겼다고 보면 돼. 그러니까 오각형이랑 육각형이 적절하게 조화돼서 구처럼 한마디로 이제 공처럼 이렇게 굴러갈 수 있는데 다면체라는 거죠. 알겠지? 자, 이 다면체의 모서리의 개수가 꼭지점의 개수보다 13개 많다. 자, 모서리의 개수는 꼭지점의 개수보다 13개 많다. 이런 관계인데, 그럼 면의 개수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꼭 모면하자. 몇 학기? 2학기. 2학기 좋은 점수로 만들자. 이런 얘기야. 그러면 여기서 보면 문제가 뭐냐면 꼭지점에서 모서리를 뺀 값만 알면 되는데, 여기서 봐봐. 꼭지점에서 모서리를 빼면 마이너스 13이 됩니다. 2항에서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맞지? 그러면 여기다가 뭘 대입하느냐? 마이너스 13을 대입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계산을 했을 때 면이 어떻게 된다? 2에다가 플러스 13이 돼가지고 면의 개수는 15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그냥 단지 요 식을 이항해갖고 정리하면 되는 문제니까 공식 꼭 모면하자 2학기. 꼭 2학기 때 열심히 공부해서 점수를 얻기 바라겠습니다. 정다면체의 각 면의 한 가운데점을 연결해서 만든 입체도형. 정다면체라는 거는 이제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오각형이 이루는 면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한 가운데라는 것은 말하자면 얘는 이제 정가운데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면에 정가운데 뭔가 있을 거 아니야. 모르지만 뭔가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면 뭐 대각선의 교점이라든가, 이거는 수선의 어떤 교점이라든가. 얘는 좀 애매해요. 아무튼 여기 바깥에 이제 접하는 원이 있다라고 봤을 때 여기 어떤 중심을 차지하는 이 거리가 이제 다 이제 똑같은 이런 곳에 어떤 중심이 있을 거 아니야. 맞지? 얘도 그렇게 보면 되겠다. 바깥에 이제 외접원의 중심, 얘도 이제 외접원의 중심. 이것도 외접원의 중심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그럼 이제 정다면체를 이루는 그 면의 종류는 세 가지인데, 그게 정다각형이기 때문에 외접원이 한 개가 있단 말이야. 그럼 그 외접원의 중심을 그 한가운데 점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분명하죠? 자, 그러면 이제 뭐냐면, 결국, 잘 봐요. 정사면체는 일단 면인데, 여기서 한가운데 점을 찍어버리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자, 꼭지점으로 변화한단 말이야. 이해됐나요? 그러면 정사면체에서 꼭지점이 몇 개예요? 4개잖아, 그치? 그러면 꼭지점이 4개인 그 도형은, 그 입체도형은 뭐야? 다시 정사면체가 된다는 겁니다. 이해됐니, 이거? 자, 그 다음에 우리 표가 있잖아, 요거. 3, 4, 5 이 표 있었잖아, 그치? 3, 4, 5. 이게 무슨 내용이냐? 여기는 이제 면의 모양이었고, 여기는 한 꼭지에 모이는 면의 수였단 말이야. 맞지? 자, 그러면 여기 이름을 붙일 때 여기 정사면체, 여기 정사각형이니까 이게 이름이 있었단 말이야. 얼마? 6면체, 얘는 12면체. 이게 기본이야. 이거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차례대로 8면체, 20면체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러면 보면 요까지는 됐고 이게 이해가 됐죠. 근데 정육면체야. 그러면 그거의 꼭지점은 몇 개? 8개란 말이야. 꼭지점이 8개이기 때문에 꼭지점이 8개인 도형은 뭐냐 이거지. 어? 꼭지점이 8개. 잠깐 다시. 정육면체의 각 면에 점을 찍으면 꼭지점이 몇 개예요? 6개란 말이에요. 맞죠? 그럼 꼭지점이 6개인 그 입체는 뭐냐 이거예요. 정팔면체의 꼭지점이 6개란 말이야. 이해됐지?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됐나요? 마찬가지. 자, 정팔면체의 면에다가 점을 찍었어. 그럼 꼭지점이 몇 개 생기는 거야? 8개 생겼어. 그럼 꼭지점이 8개가 생기는 그 도형은 누구냐는 거죠. 정육면체가 되잖아. 이해됐나요? 이 표 보는 요 법을 좀 알아야 돼요. 자, 이거 관련해서 여기 댓글에다가 링크 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 12면체니까 꼭지점이 몇 개야? 12개죠? 그럼 꼭지점이 12개인 도형은 누구야? 정 20면체라고 보면 되는 거야. 이해됐죠? 자, 이렇게 보면 되고. 마찬가지로 얘도 정 20면체니까 꼭지점이 몇 개야? 20개란 말이야. 그럼 꼭지점이 20개인 도형은 얘란 말이야. 정 12면체.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 표에서 우리가 이제 사전에 설명했던 게 여기서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표를 그냥 이거랑 연결시켜봐. 그러니까 정사면체에다가 면에다가 점을 찍었어. 그럼 그 점들을 연결해 갖고 새로운 도형이 생길 때 그건 다시 정사면체가 된다. 맞죠? 만약에 정육면체에다가 면에다가 점을 딱 찍었더니 그 점들을 쫙 연결해 갖고 정다면체를 만들면 그게 뭐가 된다? 정팔면체가 된다. 이렇게 되고, 만약에 이제 정팔면체 면에다가 점을 찍어 갖고 그 점을 연결해 갖고 정다면체를 만든다면 정팔면체에서 정육면체로 변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정 12면체라는 거는 어떻게 돼? 면에다가 점을 찍으면은 그것들을 연결해서 만들어지는 정사면체는 정 20면체가 되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정 20면체에다가 면에다가 점을 찍으면은 꼭지점이 20개인데 꼭지점이 20개인 그 정다면체는 정 12면체였다. 자, 요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그럼 잘 정리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 나가겠습니다. 자, 정다면체의 각 면에 한 가운데 점을 연결해서 만든 입체 도형. 방금 전에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외웠겠죠? 안 외웠으면 잠깐 중단하고 외워야 됩니다. 외워야 돼. 자, 봅시다. 정다면체 한 면에 한가운데 점을 찍었다. 연결해서 잘못 딱 지어진 것은. 자, 요 표가 아주 중요합니다. 3, 4, 5. 3, 4, 5. 이게 무슨 뜻인데? 하나는 자, 면의 모양입니다. 하나는 한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수입니다. 그죠? 그럼 자, 일단 가장 작은 거는 정사면체, 면의 모양이 정사각형일 때 정육면체, 정오각형일 때는 12면체. 알겠지? 근데 여기는 크기 순서대로 8과 20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되냐면 정사면체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맞는 겁니다. 정육면체는 정8이 되는 거야. 맞아요. 정8은 정육면체가 되는 거야. 맞아. 정12면체는 정20면체가 되는 거고 정20면체는 정12면체가 되는데 자, 요거 조심해야 돼. 20이고 20이란 말이야. 이렇게 속임수를 준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알아야 됩니다. 자, 봐봐. 이거 20이고 이거는 어떻게 돼요? 말하자면 12잖아, 그치? 얘는 20이잖아. 요런 거 잘 봐야 돼요. 이렇게 속여. 됐나요? 자, 잘못된 건 몇 번? 5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자, 요 표를 이제 또 이용할 거야. 잘 봐. 정다면체 한가운데 점을 연결해 갖고 새롭게 만든 정다면체가 처음과 같다. 그럼 뭐야? 요거에 요거 뭡니까? 정사면체. 끝난 거야.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자,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 사실이 있는 겁니다. 넘어갈게. 787. 자, 정 12면체. 숫자 쓰세요. 12. 요거를 한 면 가운데 점을 연결해서 만든 입체 도형.
이제 다 알잖아, 그치? 이렇게 해서 3, 4, 5, 3, 4, 5. 그러면 여기 면의 모양, 여기는 면의 개수. 그러면 정사면체, 정육면체, 요거는 정12면체, 8, 20. 이렇게 놓으면 12면체는 뭐가 됩니까? 아, 정20면체가 됩니다. 정20면체.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 만든 요 입체가. 됐죠? 근데 이거의 모서리의 개수야. 그러면, 자, 꼭, 모면하자, 2학기. 이렇게 되는데, 요 표 안에 꼭지점 우리가 읽을 수 있고,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꼭지점은 몇 개예요? 정 20면체의 꼭지점은 몇 개야? 정 20면체의 꼭지점은 다시 12개란 말이에요. 12개. 그 다음에 모서리는 모르는 거고, 자, 면은 정 20면체. 이름에 있어요. 됐니? 그럼 요게 30이니까 모서리의 수는 몇 개다? 모서리 개수는 요거는 30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됐죠? 그 다음에 788 마지막 문제. 다음 중 정육면체의 각 면에 대각선, 자, 정육면체 대각선의 교점을 꼭지점을 하여 만든 입체들. 무슨 얘기야? 정육면체가 있고 이 중앙의 점, 이게 대각선의 교점이거든. 이 점들을 쫙 연결해서 만들면 어떻게 됐니? 3, 4, 5가 되고 3, 4, 5가. 여기는 면의 모양이고 여기는 면의 수다. 한 꼭지점에 모인 정다각형에서의 그 한 꼭지점에서 모인 면의 수. 여기 정4면체, 정6면체, 정12면체, 정8면체, 정20면체 이렇게 되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정6면체잖아요. 그치? 정6면체에서 꼭지 대각선에 한마디로 면에다가 점을 찍으면 몇 개가 돼요? 꼭지점이 6개가 되잖아요. 그러면 6개가 되는 그 도형은 정8면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8면체라고 지금 설명하는 도형이. 이해됐니? 자, 그러다 보니까 면의 개수는 8개다 맞고, 자, 육각불대와 면의 개수가 같아. 육각불대 어때? 위에 하나, 아래 하나. 육각불이니까 육각형의 그 변의 개수만큼 면. 그럼 어때? 8개 맞는 거죠? 맞습니다. 정육면체와 모서리의 개수가 같다. 정8면체 모서리의 개수와 정육면체 모서리의 개수가 같다. 모서리 개수 한번 구해봅시다. 몇 개죠? 자, 위에 4개, 옆에 4개, 그 다음에 아래에 4개. 12개가 되겠습니다. 정팔면체는 그냥 세. 그림을 그려서. 이게 그림 쉽잖아, 그치? 그럼 아래도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겠죠. 맞지? 모서리가 위에 몇 개? 4개. 중간에 이렇게 도는 거 4개. 그 다음에 아래쪽에 또 4개. 몇 개요? 12개 맞죠? 그럼 얘도 맞는 겁니다. 다 맞아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는 지금 뭐냐면 얘란 말이야, 지금. 정팔면체가 대상이야. 그럼 정팔면체의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는 몇 개야? 여기 표에서 읽을 수가 있잖아. 3개가 아닌 거야. 4개가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요게 안 돼. 그 다음에 모든 면이 합동인 정삼각형. 누가? 정팔면체가. 어때? 정삼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맞다 이거지.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아,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는 3개가 아니라 4개였다. 이렇게 표를 통해서 그리고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자, 밑에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자, 이 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게 공부하고 암기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